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작물 보험가입 기준하고 인수제한 목적물 볼게요. 사실 가입 기준하고 인수제한 목적물은 우리 지금까지 과수 파트에서 좀 해오셨지만 암기 파트죠. 네, 이제 밭작물 쪽으로 가면 특히 인수제한 목적물 좀 많이 나옵니다. 암기 외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인수제한 목적물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근데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이 가입 기준과 인수제한 목적물 파트에서 물론 이제 자잘한 변경 사항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보험 가입 기준에 있어서 이 논작물 파트에 좀 유의미한 개정 내용이 있었어요. 그림까지 이렇게 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 기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논작물 파트 25년도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벼하고 밀보리, 규리, 맹류,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로 나뉘네요. 자, 가입 기준 별거 아니에요. 가입 기준. 가입 기준 하면 여러분은 첫 번째 농지단위 가입. 농지단위 가입. 농지단위 가입. 가입 기준. 그래서 우리 가입 선양할 때 농지 단위로 원래 하는데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가입 기준 하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거 최저 가입 금액. 농지 단위니까 당연히 농지당 최저 가입 금액. 농지당 최저 가입 금액. 조사료용 벼는 최저 가입 면적입니다.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작물로만 본다면 벼, 조사료용 벼, 나중에 사료용 옥수수, 아마 이따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 차품목. 작물로만 본다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 단위로 벼, 밀보리, 규리는 최저 농지당 50만 원이구나. 농지 단위로 최저 1000제곱미터이구나. 요걸 충족해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50만 원 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가입할 수 없나? 이거죠. 내가 밀보리, 규리,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농지에 지금 우리 농지의 정의, 용어의 정의, 농지의 가입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45만 원이에요. 그럼 가입할 수 없나? 조사료용 벼를 하는데 900제곱미터예요. 그럼 가입할 수 없나? 요거예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가입할 수 있대요. 통합해서 가입할 수도 있대요. 뭘 통합해요? 50만 원, 1000제곱미터, 즉 가입 기준 미만의 농지는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지만 통합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그럼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자, 벼. 첫 번째 벼. 각각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무슨 얘기죠? 30만 원, 40만 원, 오케이. 각각 50 미만이잖아요. 30만 원, 80만 원? 안 오케이. 각각이 아니잖아요. 얘는 80만 원은 50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이거 달라진 거예요. 각각 50 미만이면 벼는 통합 오케이. 근데 당연히 통합했는데 최저 기준을 충족 못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20만 원, 20만 원 각각 통합했더니 40밖에 안 되잖아요.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죠? 50 이상이 되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0 통합했더니 60만 원 최저 충족. 오케이. 그럼 가입할 수 있네요. 자, 그때부터는 30만 원, 30만 원짜리 두 농지가 아니라 60만 원짜리 하나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통합하면 이제 두 개를 통합했으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뭔가 봤더니 벼는 인접 농지래요. 30. 근데 이 30만 원짜리 농지가 인접해 있어야 돼. 인접이라는 어떤 기준은 별도로 없어요. 문제 제시되겠죠. 네. 자, 인접하고 있으면 각각 미만의 농지 통합해서 최저 기준 통과하면 오케이. 자, 그럼 몇 개를 통합할 수 있을까? 몇 개? 밑에 있네요. 네. 벼, 밀보리, 귀리 2개까지만. 그럼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원래 50이 안 되네요. 각각 다 50 미만이네요. 그럼 통합해야지. 통합해서 50 이상 됐죠. 20, 20, 20, 60이니까. 그러면 하나의 농지로 하려 했더니 2개까지만.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20만 원, 20만 원 2개 해도 40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20, 20 2개 해도 40밖에 안 되고. 그쵸? 네. 벼. 자, 두 번째. 밀보리, 귀리 볼게요. 맥류. 거의 같아요. 네. 자, 농지 단위 가입. 농지당 최저 50인데 50 미만은 안 되나? 자,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여러분, 벼에 각각 50 미만의 농지,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 다른 표현인가요? 가입 조건 50만 원 미만의 두 농지랑 각각 미만의 두 농지가 다른 표현인가요? 같잖아요. 그렇죠? 각각 미만 30. 가입 조건 미만 30의 두 농지.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농지라면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나의 농지로 취급해서 가입 조건 이상이 되면 통합했더니 이상 돼야 된다. 아까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가입 가능하며. 그럼 통합하면 하나의 농지를 본다. 윗문장과 밑에 문장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은 딱 하나 있죠. 다른 부분은 벼는 인접 농지. 밀보리, 귀리는 같은 리동. 이거는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쵸? 벼의 인접 농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리동이 아니어도 뭐 운 좋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일이 여기가 B일인데 이렇게 인접하고 있대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 외에는 사실 벼와 밀보리, 귀리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벼 각각 미만 2개까지만. 밀보리, 귀리 똑같아요.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 그럼 원래는 가입할 수 없지만 통합해서 50 이상이 되면 이제부터 넌 2개가 아니라 하나의 농지로. 무슨 의미예요? 30만 원, 이제 60만 원짜리 하나의 농지야. 여기에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 보험료. 오케이? 네. 그럼 오케이다. 가입 가능하다. 2개까지만 가입하면. 자, 이번엔 조사료용 배워볼게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똑같죠? 최저. 세 번째가 통합이죠. 우린 가입 기준 하면 무슨 품목이니 1, 2, 3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 아니면 안 되면 900짜리는 가입할 수 없나? 통합 얘기 나오네요. 가입할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각각 900. 오케이. 900, 1200 안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통합해서 1000 이상이 되면 이것도 맞죠? 가입 조건 충족하면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인접이고 얘는 같은 리동. 얘는 인접이네요. 벼들은 다 인접이네요. 벼. 예. 자, 그럼 몇 개까지? 여기는 각각 미만 2개까지만. 같은 리동,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 다 2개까지만인데 조사료용 벼는 아직까지는 통합하는 농지는 개수 제한이 없으며 900. 오케이. 통합해 몇 개든 상관없어요. 가입 조건 미만 통합해서 1000 이상이 되면 오케이. 인접하고 있으면.
요 차이.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입 조건 하면은, 아니, 가입 기준 하면 1, 2, 안 되는 경우 통합 몇 개까지. 통합의 조건. 인접인지, 같은 리동인지, 이게 끝입니다. 자, 농지 구성 방법 볼까요? 동그라미 이상을 먼저 볼게요. 가리가 있고요. 나리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동일 계약자죠. 네, 가리에 A 농지, B 농지가 있어요. 여기 C, D, E 농지가 있어요. 동일 리동내, 동일 리동내. 여러 농지, 동일 계약자. 하나의 경지 번호, 그러면 A 경지, B 경지. 됐죠? 여기 경지. 자, 그러면 각 리동마다 경지를 구성하고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 이 얘기예요. 동그라미 2, 3번. 네. 자, 그럼 1번 리동 단위로 가입한다. 아까 저 위에서 뭐라고요?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 나와 있는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여기는 리동 단위로 가입하고 사실 이게 살짝 그래요. 네. 기본적인 가입 단위는 농지예요. 나는 요거만 가입할게요. 가입 조건 충족하면. 나 요거만 가입할게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변은 어떻게 됐었죠? 여기 이거 다 내가 별개로 가입할게요. 가입 조건 다 50 이상이네요. 그래도 되고 이거 묶어서 가입상량 할 때 리동 단위로 5% 단위로 가입상량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여기 물음표를 했냐면 우리 가입상량 할 때 변은 리동 단위로 5% 단위로 그쵸? 그럼 거기 밀보리 길이도 써 있어야 돼요. 뭐 5% 말고 밀보리 길이는 뭐 10%로 리동 단위로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거기 이제 써 있질 않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좀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논작물을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구나. 과거에는 그냥 다 묶었어요. 하나의 계약자면, 한 동일한 계약자면. 특별한 뭐 저기가 있지 않는 한 네. 짜투리 동까지 다 묶어서 네, 이제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제가 왜 가입 조건 얘기 드리냐면 가입 기준 이렇게 그림까지 농금원 이론서에 실려 있잖아요. 페이지 할애하면서. 자, 각각 2개 통합해서 2 이상 그럼 이제 하나 가입 가능. 25, 25 원래 안 됐는데 통합했더니 50 오케이. 자, 근데 3개 안 된대요. 변은 2개까지만. 밀보리 길이는 가입 조건 미만의 2 농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2개까지만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입하려면 A, B 더하든 B, C 더하든 A, C를 더하든 그쵸? 여러 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50 이상의 미만을 추가할 수 없다. 엎을 수 없다. 이건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번에 논작물에서 왜 이거를 싹 바꿨냐면 기존의 벼 품목에 각각이란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벼는 50 이상의 50 미만을 엎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든 농지는 인접하고 있대요. 벼 품목이고요. 30 원래 안 되죠. 40 원래 안 되죠. 인접하고 있대요. 내가 가입하고 싶어요. 통합해서 이제 70만 원짜리 하나의 농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통합 농지의 보험료, 보험금. 자, 밑에는 한번 보시고 밀보리 길이 볼까요? 여러분 밀보리 길이 이거 교재에 이거 지우시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우시고 얘를 요 위로 올릴게요. 네. 편집하다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네. 자, 동일리동 밀보리 길이는 동일리동 70, 30 동일리동 얘는 안 되네요. 하지만 이상의 미만을 엎을 수 없다. 그럼 B는 가입이 안 되죠. B는 가입 안 되고 내가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A만 가입해야죠. A만. 근데 미만 2개까지 각각 미만 가입 조건 미만의 2 농지 동일리동 오케이 60만 원짜리 하나. 자, 농지 구성 한번 보시고
경지수 몇 개, 계약수 몇 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요거 포인트. 조사료용벼, 기수 제한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벼는 다 똑같은데 사료용 옥수수는 2개까지만. 2개까지만. 이따가 나중에 차하고 한번 정리된 게 나올 겁니다. 규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 볼게요. 인수 제한 목적물 50만 원 미만, 조사료용벼는 뭐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네. 하천부지 당연히 다 안 되고요. 3년 연속 침수 피해. 요거를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기상특보에 의한 피해는 제외한다.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좀 특이한 것들. 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이제 논밭작물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수용 예정 농지가 뭐죠?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셨는데 수용 예정 농지.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제 매입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럼 가입할 수 없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 그다음에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해서 경작한 지 3년이 안 된 농지. 전환지의 뜻도 보시고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원래 간척 농지는요. 아무래도 일반 농지하고는 좀 수확량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목적물 구성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싹 빠졌어요. 간척 농지는 자기 부담 10%, 15%도 해당 안 되는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능하대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도서지역, 연륙교 없고 전기선도 운항하지 않고. 단, 벼와 조사료용 벼의 경우 도서지역에 있어도 다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농협이 있어서 손해평가 구성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뭐죠? 밀, 보리, 귀리는 섬에 있고 연륙교에 있고 자체적으로 농협이 있어도 안 돼요. 이 얘기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보시고. 자, 벼, 조사료용 벼, 밭벼 안 됩니다. 밭벼.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의 의미 이런 것도 뭐 괄호넣기 나오면 또 엉뚱한 거 쓰지 마시고. 조사료용벼, 광역시도 달리하는 거 원래 기본적으로 안 돼요. 네, 조사료용벼는 특별히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본부에서 또는 점장이 직권으로 승인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밀보리, 귀리, 맹류 이거 다 통일됐습니다. 밀보리, 귀리. 파종 11월 20 이후 안 된대요. 그 전에 하라는 얘기죠.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본파종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파종 실시하면 인수 안 된다. 자, 출현율 80% 미만. 벼는 출현율 없죠. 네. 여러분,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 논밭작물에 가장 반가운 변경 중에 하나가 출현율이 통일됐어요. 물론 저쪽 생산비 보장에 당근에 출현율이 생기면서 그 친구만 50% 미만이고요. 당근만. 나머지는 과거에는 막 80, 85, 90 막 이랬는데 80으로 깔끔하게 다 통일됐습니다. 요거는 인수 제한은 응용도 가능하죠. 몇 주를 파종했는데 몇 주가 출현됐고 어쩌고저쩌고. 네. 인수 가능하니 뭐 이런 거. 자, 밀하고 귀리는요. 원래 공통 인수 제한에 품목이 혼식되면 인수 제한이잖아요. 혼식되면.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쵸? 근데 밀이 90, 귀리가 90, 각각 90 이상이 되면 오케이. 이건 주로 과수 쪽에 있는 거예요. 원래 과수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되는데 주력 품목이 90% 이상이 되면 인수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보리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밀, 귀리. 그 다음에 자, 보리하고 귀리는요. 시설 재배 인수 제한. 근데 밀도 시설에서 하는 데가 많진 않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밀, 보리, 귀리 공통적인 거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여기 있네요. 네, 잡아 놓으시고 밀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보리는 제식 주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귀리, 겉귀리. 그럼 논작물에서 품종은 밭벼.
겉귀리. 그다음에 출현율은 맥류에만, 제식주수는 보리에만. 이거 응용 가능하잖아요. 몇 제곱미터에서 지금 몇 주를 제식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제곱미터당 만들어서 다 10R 1000제곱미터 기준이니까. 그럼 얘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인수 제한, 인수 가능. 여러분 무조건 이제 인수 제한 논 밭작물 오면은요 따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인수 제한. 여러분만의 서브노트, 정리 노트. 인수 제한. 첫 번째 날짜. 이제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저기 아까 밀보리 귤이 11월 20 안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후 초과, 이후, 미만 이거 확실하게. 네. 두 번째 출현율 정리해 놓으세요. 이번에 출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 80아디면 50%이기 때문에 깔끔하지만 출현율이 있는 품목, 없는 품목.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리에 나왔듯 제식 밀도. 밭작물에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품목, 둘 중에 하나만 있는 품목.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뭐 겉끼리, 밭뼈 이런 거 나왔듯 품종에 대한 인수 제한.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 1점짜리 5개지만 못 맞추시면 정말 나만 틀린 거예요. 나만 틀린 거. 포인트들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도 했으니까 보시고 자, 이제 다음 강부터는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